정치마수다. 양문석 전 방통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LH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여당으로서는 방어하시기에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태? 예. 악재 중에 악재죠. 악재 중에 악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정치인들의 가족들도 다 봐야 된다. 예. 그다음에 근데 이 범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야당의 입장을 다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예. 보는 거고요. 그럼 수사 주체가 누구냐? 예. 이제 이 부분에서 기본적인 쟁점이 이제 갈리는 거거든요. 예. 6대 중대 범죄는 검찰이 한다라는 게 현재 법이고 예. 그 외에는 이제 경찰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건데 저는 경찰에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정부 합동 조사위원회 가지고 안 된다. 경찰에서 해야 된다. 경찰에서 이 부분에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모든 범위를 다 수용해서 예.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고와 여야 할 것 없이 문제가 있으면 의혹 있는데 다 파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법정 최고형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저희가 한 말을 그대로 해주셨으니까 예, 예. 저는 여당도 이런 데 공감해 주는 것이 감사하고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큰 줄기를 내세웠는데 이번에 그 공공성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게 했다. 네. 우리가 보통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을 나누자고 한다면은 이익을 나중에 누가 가져가느냐의 부분에 따라서 갈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항상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은 건설사라든지 시행사라든지 아니면 네. 땅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이 득을 보게 되니까 공공 수용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공이 어쨌든 합리적인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자라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 드러난 것이 뭐냐면요. 이 공공 이익의 상당 부분을 정보가 빠른 사람, 예. 이것도 LH나 아니면은 사실 정부 쪽에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나뭇가지 심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개발이라는 방식이 진짜 여권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잘 굴러갔으려면은 정보 통제를 잘했어야 된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의심이 강하게 박혀버린 것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펼침에 있어가지고 큰 장애물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1년 전쯤, 2년 전쯤을 시계를 돌려보면요.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신창현 의원이 과천 지역의 신도시 개발 계획을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그 당시에 주택개발 계획이 좀 엉클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밀로 분류해야 될 공공개발에 대한 자료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이거는 공공주택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좀 우려가 커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개발 이익을 민간에게 안 주기 위해서 공공개발하는데 결과 배불린 건 공사 직원. 이 지적은 아플 수밖에 없는 지적 같은데요. 아플 수밖에 없는 지금 오래된 관행이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대로 7, 아닙니까, 80년 때나 볼 수 있었던 사고가 이번엔 그대로 또 터진 예. 거고 그러면 이게 일부 정말 빙산의 일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그러면 빙산의 몸체도 얘는 다 봐야 된다는 예. 겁니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고와 막론하고 예. 여야 정부 막론하고 철저하게 파헤침으로써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예. 공공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개발을 해 나가면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민간개발보다도 공공개발이 옳구나, 바르구나, 그다음에 이익 분배가 정확하구나, 그리고 일부분에 있어서의 가잉이익에 대한 추가 회수도 가능함으로써 새로운 이 재정으로 사용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떠세요? 지금 정부에서 겨우 집값 잡으려고 네. 대규모의 어떤 공공개발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네. 이 공공개발에 대한 신뢰성에 치명타를 주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공공개발? 투트랙이어야 네.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정부도 그대로 현재 발표됐던 내용들의 주택 공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예. 입장을 밝혔는데 말 그대로 이제 심리적 저항에서 실천적 저항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해야 해야 되는데 뭘로 가지고 설득할 것이냐? 저는 경찰 수사라고 봐요. 예. 뿌리를 뽑는 경찰 수사 그리고 굵직굵직하게 걸리는 고위직들에 대해서 칼을 대야 예. 일반 시민들과 서민들 또한 그 부분에서 동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있는 것들, 힘 있는 것들, 돈 있는 것들이 기본 정보 빼서
자기의 이익과 배를 불렸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감정적 저항이 엄청나게 큰 상황에서 그 하나도 제대로 못 잡아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 그 허물어질 가능성이 예. 높고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기 지금 때문에. 철저한 수사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고 여당이고 어떤 약간의 입장은 다르지만 여당도 철저한 수사를 막아준 굉장히 큰일 난다는 어떤 생각은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직기강 또는 국가의 기강이라는 거는 사실 일벌백계를 통해서 윗물에 기강을 세우면은 아랫물도 따라갈 예. 수 있다. 반대로 윗물이 더러우면은 아랫물은 따라서 혼탁해질 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데 아까 제가 신창현 의원의 정보 유출건도 네. 상당히 우려스럽게 얘기했던 것이 국회의원이 기밀 정보를 다루면서 기밀같이 다루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흘려버리는 상황 네. 속에서 LH 직원에게 그러면 신창현 의원은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네. 검찰에서. 선고유예도 아니고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유출된 정보를 활용했던 LH 직원들에게 국회의원보다 더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네. 저는 이거는 또 약간의 혼란이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아까 뭐 일벌백계하고 엄벌해야 된다는 건 저희가 공감했는데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 아까 말했지 기밀자료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드러난 행태가 농지법을 위반한 사람도 부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 농사 짓는다고 뭐 논으로 신고하고 나무 심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농지법으로 처벌하려고 그러면 농지법으로 보면 과거에 이걸 엄격하게 단속한 적이 있었느냐 봤을 때 작년인가요? 저희 당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산 사저 지으시면서 농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경작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농지를 취득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했더니만 청와대가 해명하면서 김정숙 여사가 가끔 가셔서 걸음도 주시고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작을 안 하는 거 아니다 이래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해명이면요. 지금 거기에 나무 심었던 사람들은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나 가끔 가가지고 걸음 준다. 가끔 가가지고 나무한테 물 주는데 뭐 이래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아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부터 일벌백계 하자고 했으면은 정말 추상같이 일벌백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손방망이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만 제가 이제 그 법정 최고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의 그 LH공사 직원이 갑질을 하면서 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건 정직 6개월을 줘도 되고 정직 1개월을 줘도 되고 그 하는 이 범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 1개월을 주면서 그 엄청난 갑질을 하고 온갖 그 모욕을 다 받은 사람에게 위로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그러면 6개월이 최고고 그다음에 1개월이 최저면 6개월을 줘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에는 그 간용족 문화들이 그 각 조직마다 있었고 그 간용족 문화 속에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봐줬던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관심사와 국가적 관심사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에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관용 없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그 봐줬기 때문에 이번에 봐주면 무슨 그러자는 근거냐 얘기는 이렇게 아니죠. 이야기하기는 예전에 좀 그렇죠. 봐줬으니까 예, 그런 이번에 얘기 절대 봐주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죠. 예. 저는 더 이제 여당이 네.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렇게 택지 개발 계획이 유출되고 예. 만약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될 공공 개발이 일부의 소수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색출하는 거 이전에 이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 굉장히 큰 처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왠 줄 아십니까? 이익 환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 손해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계획 취소하면은.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농지를 사고 아니면 개발 예정지에 급하게 매물을 걷어들일 때 급하게 사들였을 거 아닙니까? 시가보다 높게 주고. 그런데 개발 계획이 취소되면요. 그 사람들 다시 원상복귀되는 가격에다가 그만큼의 손해분에다가 빚내 샀을 거 아닙니까? 빚낸 이자 비용까지 다 떠안는 겁니다. 개발 그러니까 예정지 자체를 바꿔야 된다. 저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방에 그 사람들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은 봐라. 니네가 이제 아무리 이런 정보를 유출해도 니네가 만약 그런 게 드러나게 되면은 니네 이자까지 뒤집어 쓰도록 우리는 일벌백계 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거기서 부족해진 물량을 어디서 메꾸느냐.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서울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여력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물량을 묶어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대체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일벌백계 하는 첫 번째 단계 뭐냐면은 계획 백지화로 그 사람들 완전 뒤집어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그 다른 대체지가 있다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예, 개발 예정지 지역 자체를 바꿔버려야 된다. 예. 저는 이제 그 이쪽으로 이야기했던 저러한 안 또한 검토해볼 정부가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예, 되는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새로운 대체지가 있고 그 하면 저런 그 자체를 무산시켜내고 예. 그리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재산상의 피해와 손해를 그 가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할 것 없이 그 공이 같은 생각일 것이고 저러한 제안에 대해서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는 검토해볼 필요가 기울여야 있을 것 된다고 같습니다. 생각을 해요. 제가 언뜻 들어도 예. 일단 무슨 손해를 보는 습관이 들어야지 네. 이런 어떤 섣불리 저런 짓들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 야당에 분명히 지금 선거 앞두고 대단히 유리한 어떤 사태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 그래서 뭐 유불리를 따지기엔 너무나도 국민들의 상처를 준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뭐 그래도 유불리는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보면 상당히 서울 지역은 여당이 유리하다고 나왔는데 많이 뒤집혔습니다. 네네. 분명히 이 영향이라고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당의 후보 선출 과정이 끝났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그 야권 단일화 대상으로 여겨지는 안철수 대표와 저희 당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이 뭐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 나오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선거 구도상의 흥행 구도는 만들어졌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여러 흥미로웠던 단일화에 준하는 그런 단일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훨씬 말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결국은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다. 그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안철수 후보는 누가 뭐래도 야권의 주요 인사로서 훌륭한 자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반대로 저희 당에는 당인이라 그러면 당연히 당에서 선출된 민주적 과정을 선출된 후보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고 예.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나경원 오세훈으로 분열돼 가지고 다소 이제 당력이 모아지지 못한 부분이 이제 효과가 좀 날 것이다. 이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 봅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저는 단일화가 보통 실패하는 단일화는 내가 이기는 룰만 고집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그 후보가 서로 다소 이제 쟁점이 되는 하나씩 내주면 되지 않을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와 어쨌든 유권자들의 최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뭐 토론을 늘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제안하고 있는 성격이고 안철수 대표는 당세가 좀 불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다른 여론조사상의 이제 조항들을 이제 따지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래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꾼들끼리 뭐 적합도가 우세하니 뭐 경쟁력이 우세하니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통 크게 하는 것.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단일화하면서 형식은 좋다. 단일화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예. 그러면 2번, 4번 논쟁은 어떻게 그건 해결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선거에 돌입하게 되면요. 예. 현실적으로 저희 당의 자금으로 타 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기본적으로 저희 당의 당 조직, 예를 들어 저희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타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은 또 안 되게 되어 예. 있습니다. 이런 선거법상의 맹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 후보가 된 사람이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예. 안철수 대표도 본인이 이끄는 당으로 나가가지고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고 했을 때 그 4번으로 계속 나가고 이기고 싶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의 당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선거다. 그럼 안철수 후보가 어떤 단일화에서 승리를 한다면 예. 2번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안 대표가 만약에 예. 단일 후보로 나가가지고 예. 지면은 그건 안철수 대표 개인의 정치 커리어에도 상당한 타격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정계 은퇴하라는 소리까지 나올 것이기 예.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면 그런 고민이 없는 건 사실이다. 뭐 네.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어떻게 보세요? 누가 단일화 될 것이라고? 저는 오세훈 후보로 단일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확신합니까? 오세훈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바라시는 거랑 확신하시는 거랑 그 전망이 오세훈 후보로 단일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오세훈 경쟁에서 예. 나경원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예측해서 예. 저희 당의 대부분의 당협위원장들이 그쪽에 심정적으로 도움을 줬었는데 이쪽은 안 그랬습니까 그때? 서울에서 몇 명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그렇습니까? 예. 자, 예. 야당은 기세가 좀 올랐습니다 분명히. 네. LH 사태도 그렇고요. 네. 지금 거기 타격이 있는 건 분명하죠? 당연히 분명하죠. 지금 뭐 예. 여론조사 오늘 그 발표됐던 여론조사들이 예. 그 오세훈 후보랑 붙어도 지고 지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랑 붙어도 지고요. 지고. 오차범위 벗어난 조사 결과도 있지 그런 않- 결과도 예. 있고 한데 이제 뭐 두 가지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LH공사 그 영향이 직접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책에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컨벤션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컨벤션 효과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드라마틱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반전이 있었잖아요. 네. 나경원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이김으로써 이제 반전이 있었고, 이제 이런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월요일 여론조사 결과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됐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도 한 1개월의 시간이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고, 얼마만큼 LH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올리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토론들이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과 서울 시민의 관심을 끌어내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인데, 내용상에 있어서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일 가능성은 있지만 말 그대로 다양한 형식을 가미하면서 토론회 자체만 가지고 재밌게 흥미를 끌고, 그다음에 서울 시민의 가슴에 와 닿는 정책으로서의 설득, 이 과정들이 앞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10여일 남아 있거든요. 한 10일 남아 있네요. 이런 이 10일 동안에 또 새로운 여론의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렇게 봅니다. 그럼 흥행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오늘 이 헌정사상 최초로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자진해서 이 이벤트도 있고, 그다음에 재선이란 말이에요. 김진애 후보가 그러면서 도시와 관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가 토론에서 우열을 가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러면서 뭐 3차례 이상의 토론을 하면 정말 치열한 토론이 될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서울 시민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그리고 흥미로운 그리고 감동을 주는 이러한 이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컨벤션 효과라 그러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판세가 뭐 부산은 밀리고 있다는 건 여야 모두 국민이 인정하시죠. 서울의 판세도 여론조사 딱 그거대로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진짜 추세선이 좀 뒤집혔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의한 이 변동이잖아요. LH라는 사건에 대한 변동이고 컨벤션 효과라는 이벤트에 대한 변동이기 때문에 큰 추세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여기에 윤석열 이펙트도 함께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세 가지 LH, 그다음에 컨벤션, 그다음에 윤석열, 이 효과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러한 일시적 변동들이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서울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고 이벤트를 펼쳐 나간다면 충분히 새로 정상적 곡선으로 회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시간이 뭐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자, 시간이 이 변동이 걸린 시간이 불과 일주일 안쪽입니다. LH공사 사건 터진 것, 그다음에 나경원에 이긴 오세훈, 그다음에 윤석열 사태, 요 기간이 불과 일주일 안에서 일어난 변동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17일, 18일, 19일 이 사이에 김진애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단일화 과정들은 충분히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 변동은 일시적 이슈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잘할 때만. 추세선이 뒤집힌 건 아니다.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지금 아니면 기세를 탔다고 보세요? 아직까지 터질 거 반도 안 터진 것 같으니까 기대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지금 당연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후보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공공이란 단어 꺼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공공 개발을 뭐 확충하겠다, 공공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거 꺼낼 수 있겠습니까? 공공의 그 주체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이번에 드러난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가 무너졌다 한 가지랑, 두 번째는 이제 컨벤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언론사들에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소 특이했다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확장성에 대해 가지고 야권 후보들이 굉장히 이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모양새였는데, 저희 당 오세훈 후보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 동북권에서의 지지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세훈 후보가 지금까지 어려운 정치 과정을 겪어오면서
본인이 원래 강북구 삼양동 출신이고 네. 뭐 이런 강북 정서를 가진 후보라는 것이 부각되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야당 후보랑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전통적으로 야권의 지지세가 강했던 동남권, 예. 강남 쪽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장성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좀 전개가 재밌게 될 거로 보입니다. 예. 많이 이제 생각이 이제 다른 부분들이 네. 계속해서 뭐 언론에서는 뭐 동북권, 동남권, 동서권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안 쓰던 표현을 썼단 예. 말이에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서울은 강북과 강남이라는 계급적 성향이 전혀 다른 그 집단적 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예. 거고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그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그 신뢰를 자꾸 이제 그 틀로 가려고 예. 하는데 공공개발과 그 민간개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고 예. 그다음에 공공개발 과정에서의 일탈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 그 일탈에 대해서는 어느 그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오래된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예. 이 사건이 아니고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 개발 그 산업 시대에서부터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암적 존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암을 도려내는 과정에 있어서 그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개발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고 이 일탈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뒤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서울 시민과 국민의 시선이 모아져 있는 거지.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비교해놓고 공공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공공개발에서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암적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도려내느냐가 이번 선거에서도 상당히 자, 아니 그렇게 예. 그래서 암적 존재인 LH를 도려내면 누가 공공개발합니까? 자, 그러니까 LH 전체를 네. LH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을 다 도둑놈으로 그다음에 정보를 이용한 사치를 한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LH 공사에 있는 수많은 그 직원들을 다 도둑놈으로 몰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이 조직은 뭐 외과 수술적으로 나쁜 사람은 쳐내고 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검찰 수사권은 왜 완전 박탈합니까? 자, 전혀 비교 대상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조직에 대해서 던질 얘기할 필요가 때 없고. 지금까지 여권은 LH 조직을 쌓아가지고 전부 다 이건 나쁜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거를 통치의 굉장히 기본적인 전술로 삼아왔어요. 검찰은 나쁜 사람, 그러니까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통째로 박탈해가지고 경찰에 주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LH에 대해서는 지금 총체적인 부패가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잘못된 부분만 고쳐 쓰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번 지켜보시죠. 예, 뭐냐 하면 조사 결과 지켜보시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 신뢰를 공공개발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선거에서 지켜봐야죠. 뭐 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논쟁거리는 아닌 것 예. 같고요. 자, 근데 아까 또 하나의 변수가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의 네.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뭐 일단 윤석열 그 이 전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여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있었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는 예. 대통령 후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사퇴를 하면서 그 쏠림 현상이 이제 일어난 예.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윤석열 총장이 가장 잘 나올 때의 그 지지율을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획득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4위를 달린 예.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4위가 홍준표 예. 전 대표란 말이에요. 예. 7%를 넘었었단 말이에요. 예. 최초의 사건입니다. 최근 어떤 사건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거? 즉 이제는 야당 내에서의 경쟁이 그렇게 본격화됐다라고 해석을 이제 하시네요.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고 다른 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예. 반사체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스스로의 정치 역량이 아니고 추미애 조국의 그 이 반사체로서 윤석열이 그 국민들한테 이미지 예. 메이킹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본격적인 정치 현장에 있어서의 실력이 이제 부딪히는 과정이잖아요. 이 부딪히는 과정에 있어서 홍준표와 윤석열의 치열한 공방전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예. 실질적으로 저 지지율이 최정점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예. 보는 게 반사체의 한계는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반사체인지 발광체인지가 지금부터 검증에 들어가야죠. 안에 필라멘트가 있는지 전기가 흐르는지 지금부터 봐야겠죠,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국민들이 반기문의 귀국과 대선 후보 때 이 보여줬던 한호와 열기 예. 그 이상의 열기가 과연 윤석열로 보이는가? 그러한 반기문도 몇 개월 안 있어서 주저앉았던 한국의 역사. 그리고 이제는 갑자기 낙하산처럼 날아와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그 시절은 사실상 지났어요. 얼마만큼 아래로부터 차근차근 다져지고 알겠습니다. 내공이 쌓이면서 그 내공들이 각종의 정책과 정치적 그 난간을 뚫고 나가는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쌓여 알겠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아까 그 얘기부터 여쭤. 발광체인지 반사체인지 아직 모르는 건 맞죠?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저도 반사체에 가깝게 봤으나 네. 최근에 이제 이 시험 과목 자체가 반부패로 가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이 발광체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지금까지는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얻어맞는 걸 보고 반사체의 역할을 했지만은 반부패 영역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은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를 주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 보면요. 워낙 부패가 만연하고 어째 사람 죽이고 무슨 뭐 마약 카르텔 성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두테르테라는 어쨌든 아주 강력한 행정력과 그리고 그 검찰력을 발휘한 사람에게 몰아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물론 필리핀처럼 반부패가 중한 나라는 아니지만은 지금 작금의 LH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이 자꾸 터지면은 국민들의 관심은 내가 경제고 뭐고 하여튼 저런 놈들은 때려잡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지금보다 더한 발광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여권 하기에 달려 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하자면은 영웅의 탄생이라는 건요. 저희가 이제 영화관 가서 어벤져스 이런 거 보잖아요. 그 영웅들은 평상시에 놀아요. 토니 스타크는 회사하고요. 스파이더맨은 공부해요. 그런데 악당, 빌런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생업을 버리고 와가지고 지구를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과 아주 대척점에 있는 빌런들, 누군지가 이름은 박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다시 활발하게 재개하면은 윤석열 총장도 갑자기 와서 일할 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빌런들 다시 SNS 하고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던데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총장 사퇴하고 첫 발언이 LH를 다뤘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분명한 발언 같은데요. 메시지 정치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근데 괜찮았습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네.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에요. 검사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반부패에 대해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떤 정치인이에요. 예. 한교안 검사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윤석열 검사 출신이에요. 지금 이 검사 출신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반짝 빛나고 사라졌던 과정들. 예. 그나마 홍준표 의원 정도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검사 출신으로서. 즉, 검사 출신이 한국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려면 필리핀과 같은 지적하셨던 예. 것처럼 부패가 만연한 이러한 상황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 시절에 현 정부를 때렸다 치는데 때린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네.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해서 산업자원부의 경제조사 서류 조작 예. 요 두 개 빼고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뭔가 부패가 만연한 것처럼 현 집권 세력이 그렇게 계속 몰고 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건으로 한 사람은 지금 30%가 넘는 지지율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 자, 이 문제는 저는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 법정으로 알겠습니다. 그대로 가야 된다고 야당이 생각해요.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간은 거의 다 네. 돼가요. 예, 이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정리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발광체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왔다. 그것은 바로 현 정권과 연권의 부패다. 지금까지는 야당에서 경제 실정,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 어디 갔냐 이런 건 무능에 대한 프레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패의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정권은 무능으로 무너지기 쉽지 않은데요. 부패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무능을 지적받을 때는 아무 지장 없었지만은 부패가 드러나는 순간 박근혜 정부 몰락했거든요. 저는 지금 무능이 아니라 부패의 공격을 받고 있고 부패의 영역에서 발광을 하는 윤석열의 등장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지지율이 4배, 3배 이렇게 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여권에서. 뭐 시간은 다 되는데 하나만 여쭤보면 예. 이건 정말 궁금해서는데 이 친구가 비율 좋아하셔서 제가 예. 거의 다 여쭤보는데 네. 발광체 반사체는 말입니다. 예, 예. 부패가 어떤 전공이 뭐건 간에 자기 자체로는 어떤 역량의 한계 때문에 빚을 못 내는 걸
반사체라고 할 예, 예, 텐데 그렇죠. 예. 윤석열 총장의 어떤 발광체로서의 능력은 아직 검증받은 건 없는 건 맞죠? 적어도 수사나 아니면은 반부패에 대해 가지고는 윤석열 총장들이 실제로 본인 의견도 개진합니다. 예. 우리 사회의 공직사회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반부패 분야는 발광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 그게 메인 시험 과목이 되면요. 예. 거기 쓴 발광체로 이 사람 넘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현 정부에 대한 부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예. 도대체 부패의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새로운 것들이 그 나올 수 있느냐? 예. 그리고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비교를 하더라도 두분 말씀은 약간 접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국민들이 현 정부를 어떤 부패 어떤 카테고리로 쳐다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윤석열의 어떤 그렇죠. 경쟁력은 결정이 될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야당에서 계속해서 부패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예. 그래서 윤석열을 그 발광체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예. 첫 번째 윤석열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에요. 예. 그죠? 두 번째 부패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부패 프레임을 짜니까 예. 계속해서 국민들 쳐다보면서 어떤 국민들은 뭔데 그 두 개 그건 제대로 수사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무슨 부패가 있지 너희들이 내놓는 구체적인 사례가 뭐지 예. 하면 없어요. 예. 위안부 할머니 돈 빼먹는 부패, 표창장 위조하는 좀도둑 자. 다 있습니다. 종류별로. 여기에 부동산 해먹는 공공기관까지 나왔습니다. 만만치 자, 않아요. 여기까지만? 국민의힘.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더 뜨거워지면 뒤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